네, 전일 이제 국내 증시가 좀 가다마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과열된 열기를 잠깐 시장이 식히고 가는 건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조성훈 과장님의 시선으로 오늘도 시황 얘기 그리고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훈 과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시장의 방향성에 상승이 변함이 없다고는 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또 다른 시그널과 신호들이 나올 예정인 건지 시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들 오늘도 어김없이 접수를 받겠습니다. 0220-4875로 전화 주셔서 종목 그리고 국내 증시와 관련된 내용들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짧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시장의 변덕. 어제 시장을 정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제 제목 짓기가 참 좋았죠. 아니 시장이 뭐 좋다, 더 간다, 장밋빛 전망들이 정말 좀 가득했었는데 네. 어제 2,642포인트 딱 찍고 네.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뭐 시장은 변덕을 항상 부려왔고요. 또 변덕이 요즘에 또 이렇다 할 변덕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변덕 부릴 때가 됐는데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역시 이제 지나친 낙관론은 역시 좀 경계를 하는 게 맞다. 항상 모두가 좀 낙관하고 있을 때 항상 이런 좀 변덕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뭐 그동안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뭐 좀 조정이 나올 만도 하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네. 그게 어제 조금 돌발적으로 좀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 근데 어제 그 원인은 역시 셀트리온 3인방에서 찾을 수가 있죠. 일단 셀트리온 차트를 먼저 볼게요. 네. 좀 어제 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그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부러움에 한번 또 웃었고요. 또 하나 웃은 거는 그래도 무려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 종목이 장중에 이렇게 24%씩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에 또 한 번 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화근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 외에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셀트리온 3인방, 저는 뭐 셀3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셀3의 시가총액 합계가 거의 7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변동성이 커지면은 시장도 그만큼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뭐 삼성전자만큼은 아닐지언정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은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요 3인방이 삼형제가 같이 어제 좀 변동성이 커지니까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좀 흔들린 건데요. 일단 코스피 차트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600을 지켜주고 뭐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5일선 지켜가는 뭐 음봉 하나 정도 뭐 요 정도는 괜찮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더 갈 땐 가더라도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요 봉만 그러니까 일봉을 보게 되면은 뭐 별다른 이렇게 이상 징후는 없어 보이죠. 특히 이제 수급도 어제 뭐 딱히 이상이 있었던 것은 뭐 기관이 어제 뭐 한 6,100억 정도 좀 매도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은 어제 코스피를 1,300억을 일단 샀죠. 요런 정도. 그러니까 기관이 어제 좀 많이 팔았네. 요거에다가 굳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시그널을 찾자면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를 2,900억 정도를 매도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전기전자를 매도하고 그다음에 기관이 좀 코스피를 좀 매도하고 요게 이제 하방 압력을 좀 줬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보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외국인이 운수 장비 610억 샀고요. 화학 1,010억 샀고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의약품을 1,460억을 샀는데 요 중에 1,230억이 셀트리온. 그러니까 뭐 어제 수급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은 다 이제 측정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중국이 주는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많이 산 액티브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IT를 좀 매도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제 의약품 쪽으로 좀 이제 이동을 했다. 뭐 요런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키우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뭐 가중시켰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뭐 대세에 좀 지장이 있는 그런 변동성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도 됐는데 그냥 뭐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뭐 아름다운 조정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셀트리온 3인방 이것 때문에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고 요건 이제 요걸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에 게 이제 어제 셀트리온의 장중 흐름이고요. 아래 게 이제 코스피의 장중 흐름인데 보세요. 오전에만 해도 코스피는 그냥 잔잔하게 횡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뭐 나올 치였다, 뭐 갈만도 하지. 그런데 셀트리온은 갑자기 확 튀어오르네. 아, 셀트리온 가나 보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딱 요 그림이었어요. 요 그림. 그런데 갑자기 오후장 들어가지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상승폭을 확 줄이니까 코스피가 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요거예요. 네네. 요게 화근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오후장에 시장 왜 그래? 우리 또 이제 메신저 돌리죠. 무슨 일이야? 막 그죠? 근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악재가 없고. 그런데 보니까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면서 갑자기 좀 시장에서 투심이 일시적으로 일그러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오후 시간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 압력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장에는 거의 셀트리온하고 동조화되는. 이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어제 대단한 하루였죠. 거의 삼성전자 아니면 이 그림 못 만들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아니면. 근데 어제 셀트리온이 그걸 뭐 해낸 장이다. 요런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어제 상황이 어떤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섹터를 네.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 요런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올라가서 혼자 빠지면 되는데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다 갑자기 확 쏟아질 때는 전체적으로 좀 손을 잡고 좀 끌고 내려가는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체감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주식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이오 주식이 이왕이면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제가 바이오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수가 가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뤄줘야 되는 거고 어제 이제 뭐 셀트리온 얘기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셨는데 시장도 시장이지만 루멘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어제 시장보다는 루멘스 보느라고. 내 종목 뭐, 보느라. 뭐 우리 입장에서 뭐 우리 자식이 제일 중요하죠. 뭐 남의 자식보다 뭐 내 자식이 뭐 더 소중한 거는 뭐 맞는데 어제 뭐 루멘스가 이제 3차 목표가도 이제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장중에 2,745원까지 2,745원 해갖고 그때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이 거의 57%까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AS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3차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2,700원대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은 좀 뭐 무난하게 가지 싶은데 어제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매물대를 맞으면서 이제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있는 자 매물대가 최근 상단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두터운 매물대인데 결국에 이제 여기 돌파 시도를 하다가 아직 아닌가 싶어서 좀 이제 밀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1차 목표가 2,000원, 2차 목표가 2,300원, 3차 목표가 2,600원까지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뚫어내려면 이제부터는 정말 강력한 수급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그래도 일평균 한 200~300만 주 정도가 꾸준하게 나와주는데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요 매물대 돌파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말 거래량이 뭐 500만 주, 1000만 주 정도 이렇게 터져주면서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수급적인 그런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건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이 업황이 어떨 것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하겠지만 사실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멈출까 아니면 좀 내친 김에 한 번 더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차 목표가 가겠습니다. 3,000원으로. 네. 예. 3,000원으로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차 목표가 3,000원. 그러니까 요 매물대를 이제 뚫어내는 시점이 오면 3,000원을 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좀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얌전히 이렇게 올라왔던 루멘스가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거친 루멘스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3,000원 다시 목표가를 상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몇 번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전일 또 시장 약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저희가 루멘스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접수가 된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른 시간부터 접수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AP 시스템 상담이 들어왔어요. 저희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인데 이건 오늘 좀 상담을 직접 전화 연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해주셔도 밖에서 전화
연결을 좀 그런가요?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눈 동안 이제 전화 연결을 좀 부탁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전화로 CIS, 시젠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시젠. 정말 네, 많긴 네, 많네요. 네, 네, 오늘도 네. 이제 전화로 접수가 됐습니다. 문자로는 뭐 시장 급락과 상승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신 분이 계신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 연결해달라고 이제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네.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됐어요? 네,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AP 시스템 상담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과장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요거 그 제 반갑습니다. 방송을 보고 진입하신 건가요? 예, 예. 그러세요? 제가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공부하셔가지고. 예, 예, 나름대로 분석은 했는데, 어제 그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시길래 한번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그 23,850원에 사셨는데 어제가 좀 시장이 좀 밀리면서 23,350원으로 끝났잖아요. 예, 예. 뭐 매수가 대비 500원 정도 빠지는 거는 충분히 전 감내할 만한 구간이라고 보는데 예, 예. 딱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비중이 95%거든요. 예, 예. 예, 비중 줄이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렇게 환호에 차가 확실에 차서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적정 비중은 예, 20, 30% 예,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예, 예. 예, 나머지는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예, 아니 몰빵을 하신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도박적인 베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신 가격대나 뭐 여러 가지 뭐 AP 시스템의 앞으로의 그 전망을 봤을 때는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예, 예. 저렇게 과다한 비중을 저렇게 실으시면 그러면 이제 100원만 움직여도 그게 불안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중만 20, 30% 수준으로 예, 예. 축소하시고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일단 매일매일 조성호 퍼스트 클래스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AP 시스템에 대한 전략을 좀 차근차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네,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언제든지 뭐 짧게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기억을 하고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AP 시스템을 또 궁금하다고 예고 없이 이렇게 훅 접수를 들어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아니 그러니까 AP 네. 시스템이 딱 보이길래 제가 네.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요거 바라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는 좋은 가격에 잡으신 거예요. 근데 어제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그만큼이 내려왔을 뿐인 건데 근데 왜 불안감을 느끼시냐면 너무 비중을 과도하게 태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1, 200원만 움직여도 사실 수익금이나 이 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 정도 수준이라면은 사실 저는 그거 그냥 매수가 부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에 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구간을 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는 1, 200원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 200원 먹자고 AP 시스템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백 원 정도는 그냥 그 구간에 있다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들고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청자도 직접 만나봤고 내일 또 풍성한 시장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우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